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바이든 취임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트럼프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네네. 참 시끄러웠지요. 그냥 한국에서 시끄러운 사람도 많이 있고 나는 뭘 잘못해서 나보고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참 소장님 같은 내가 경우 미국에 투표권이 있으니까 미국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래서 소장님께서 전 트럼프 때문에 뭐 본의 아닌 곤욕을 치셨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그 4년 전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욕도 많이 드셨지 욕도 많이 먹었죠. 예, 예. 당선 병원에 이거 뭐야 방송에 가가 예. 방송에서 저한테 막 사회자들이 예. 좀 미친놈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2016년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아 그래서 또 욕을 한 바가지 드시고 예. 이번에는 트럼프가 낙선할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엄청 욕을 드셨는데 그래서 좀 소장님하고 트럼프하고 뭔 그게 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곤욕을 치셨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그 트럼프의 낙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한번 같이 좀 그 어떤 트럼프 시대는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결산해보는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먼저요. 트럼프의 이제 낙선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을까요? 선생님께서도 뭐 일찍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것과 동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트럼프란 사람이 그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정말 온갖 개인적인 추문만 가능했던 그 사람이 그 미국의 대통령까지 당선된 것은 결국 서민 문제, 특히 그 중에 경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 미국의 기득권 정치권에 대한 환멸, 뭐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마가라고 하는 걸 자기 주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호무역, 폐쇄무역, 미국의 고립주의, 또 장벽, 이민, 그리고 난민 장벽 등을 신고 또 미국으로서의 리쇼어링이라는 기업 회귀 정책도 했지만은 리쇼어링은 보여주기식의 극히 일부였고 실제로 트럼프의 그 어떤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성과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트럼프의 핑계는 코로나다. 근데 코로나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코로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흐름을 제대로 이용했다면 문가리처럼 선거는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고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한 가지 특이한 점 그러니까 좀 지나고서 특이한 점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른바 특파들 같은 경우는 이념적인 이유로 이제 트럼프를 아주 맹렬히 지지하고 계시는데 사실 트럼프는 이념이 있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고 그래서 반중과 반이민 이런 것들도 결국 이념 문제하고는 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다만 이제 PC, 그러니까 이른바 political correctness하고는 이제 좀 관련이 밀접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그 미국 민중의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은 좀 특이할 만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을 뭐 자기가 들고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좌파 포퓰리스트 대표되는 이제 샌더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사회주의자로 지칭하면서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확고하게 내세우는데 제가 그래서 결국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클 무어의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됐더니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이념적인 결과 좀 다른 좌파 포퓰리스트로 이끌어지는 미국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하고 진짜 좀 친화성이 좀 보인다는 느낌을 좀 많이 좀 받게 됐습니다. 선동에 있어서 친화성이 좀 친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클 무어 잠깐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좀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뭐 저도 영화를 꼭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되 다만 이제 이 양반이 지금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선동에 굉장히 그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또 생각하셔야지 또 마이클 무어가 또 사실만한 얘기인데 이렇게 또 보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인데 되게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이 미국의 진짜 이면을 잘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54년에 이제 미시건드 플린트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여기가 이제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이 밀집해 있던 GM의 도시라는
그런 도시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GM의 근로자로 이제 그 평생을 봉직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미국이 아주 그 경제가 화랑일 때 특히 GM이 아주 좋을 때 그 당시에 그 근로자 그 복지 제도가 최고일 때 이제 그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시절에 대한 어떤 그 향수가 지금 되어 있고 그럼 플린트 같으면 플린트에 들어가면 입구에 도시 입구에 이렇게 아치가 있는데 네네. 자동차의 도시라든가. 예. 이 플린트가 저 식스 오염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 2016년 대선 때도 문제가 됐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플린트의 경찰을 다룬 네. 월급이 없어서 플린트 경찰들을 해고하고 하는 네네. 그런 또 이 다큐도 넷플릭스에도 있고. 네. 그래서 디트로이트보다 더한 그렇습니다. 예, 디트로이트화된 러스트 벨트의 핵심 도시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좌파 포퓰리스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념적인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좌파적인 시각에서 이제 뭐 최저임금이라던가 전국민 무료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념적인 사회주의자가 또 아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일이라던가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섭게 비판하는 반전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화는 2018년작 말씀하신 것처럼 화씨 이제 119라는 이제 이제 영화인 것인데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큐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9일이라고 관계 있나 했더만은 이게 이제 11월 9일날 미국 대선이 있었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무심코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영화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마이클 무어가 영화를 제작하고 어떤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뭐 프리미어 이제 이런 것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참석해서 이제 인터뷰까지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치 참모로 있었던 스티븐 배넌이 마이클 무어의 영화를 DVD로 배급을 하는 이 업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어 본인도 트럼프와 예전에 방송을 했던 이제 함께 한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인기 자체는 인기 배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제가 보니까 트럼프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마이클 무어와 같은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그것을 알려고 좀 예전부터 노력을 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이클 무어가 그때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했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마이클 무어가 트럼프의 지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흐름이 마이클 트럼프가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 자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수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당시에 민주당의 샌더스가 이제 돌풍을 일으키면서 특히 웨스트 버지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전 카운티 59개인가 되는 카운티에서 전부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물론 이제 전당대 유세 이제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힐러리한테 대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어떤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이 웨스트 버지니아 대의원들이 중에 그러니까 전 카운티에 석권했으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의 대의원들은 전부 샌더스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서 과반 이상이 힐러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전당대회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실상 묵시적 룰의 위반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당의 전당대, 민주당 전당대에서 최종적으로 보팅은 이긴 숫자가 그대로 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번복회가 가서 자기가 얻은 표를 뺏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중앙 대의원 같은 경우에 힐러리 쪽이 압도적으로 많게 설계를 해가 샌더스가 중앙 대의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했고 온갖 법률이 다 불리했죠. 샌더스. 마이클 무어는 당연히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뭐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2016년 민주당 경선 과정이 철저하게 비민주적이고 협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경선에서 배제당한 이제 미국의 서민층들이 이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다음에 주류 언론조차도 그냥 샌더스를 그냥 정신 나간 사회주의자로만 비방하지 왜 샌더스가 나왔고 왜 누가 샌더스를 지지하는지 전혀 그걸 언급하지 않는 분을 이제 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이 문제를 다룬 것에서 벌써 힐러리 클린턴은 그 당시에 2000
상원의원을 하면서는 이제 완전히 기득권에 포섭된 정치인으로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힐러리가 철저하게 트럼프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기득권의 한몸인 정치인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결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이어졌다는 걸 마이클 무어는 고발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건 주 문제로 돌아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시건주 공화당 주지사인 이제 스나이더가 기업가 출신인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수도관 공사를 새로 하면서 이제 플린트 시에는 이제 플린트 강이라고 하는 그 오염된 물이 이제 수도관을 공급이 돼서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상당수 많은 주민들이 납중독으로 이제 그 고생하게 납중독을 앓고 있다는 의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시위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인 오바마의 어떤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가지고 결국 오바마가 플린트 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결국은 오바마가 공화당 주지사의 스나이더 편을 들어주면서 물에는 문제가 없다 라면서 그걸 이제 쇼로 그 수돗물을 따라주는 그 물을 정말 입만 찰칵 내는 그런 쇼를 연출하면서 그 거기에 격분하는 그 흑인들의 모습을 이제 그 아주 그 생생하게 좀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마이클 무어가 보기에는 오바마 집권 기간 그 동안에 서민들의 물론 오바마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일자리 수준의 형편이 없었고 그다음에 아마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전역한 군인의 모습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쇠락해 있는지 몰락해 있는지를 이제 고발을 하면서 결국 또 야심차게 뭐 자기 딴에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국 의료 보험은 결국 중상층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이루어졌고 백인 서민층의 생활 하락은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 결국 트럼프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기득권의 대표자인 힐러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거기에서 그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기억나요. 이라크에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참 지옥 같았는데 네. 여기 와서 보니 할 일이 없고 여기가 지옥이다. 네. 내 고향이 이리 돼버렸다. 내 고향이 이렇게 돼버렸다. 누구 잘못이냐. 예.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그 서민 백인들의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뭐 물론 인종 차별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정말 그 서민 백인층의 어떤 분노는 이건 뭐 정말 이게 정말 한계를 이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트럼프는 뭐 집권 기간 동안 사실 요란한 소동 뭐 결국 맨날 뭐 CNN하고 싸우고 가짜 언론이랑 하고 뭐 그런 요란한 소동만 있었고 결국 서민 문제에게는 전혀 관심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다음에 그 무능력도 지속되었고 물론 이제 코로나가 결정타이긴 했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었겠느냐 결국 이제 이념이 없는 자가 반공 반중 등의 이념을 앞세운 선거 전략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실패를 예정한 것이고 결국 이제 미국의 코로나 대처 실패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트럼프 스스로가 그 무지와 오만을 앞세운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미국의 취약한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결국은 그 한계를 미국의 현재직 시스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집권자로서 그 낙선은 예정된 것이 아니냐. 결국 그래서 중간층이 대선 이탈하게 되고 트럼프의 낙선은 그때부터 벌써 예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미국에서 잘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냄새는 정확히 맡았는데 그 냄새를 맡은 이후에 자기가 이제 되어서 미국을 그러면 냄새 맡은 부분을 현실화해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주변에 스티브 배넌이 이런 사기꾼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념이 없죠. 저 사람은 몰 이념입니다. 안중했지만 중국의 시진핑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 이념이거든요. 김정은이가 제일 뭐 스페셜한 관계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원칙이 없으니 자기가 미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도 전부 띄엄띄엄 그냥 이벤트 즉 쇼 하나씩 던지는 거 외에는 체계적으로 미국을 변화시킬 그런 마인드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민에 대한 사랑은 개뿔도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히 일부지만은 한 10%에서 15%에 이르는 지난 2016년에 트럼프의 포퓰리즘 노선, 미국의 내부에 내려오던 인민주의적인 이런 어떤 내력이 있어요. 미국 사회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인민주의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인민주의자가 아니라 이게 쇼, TV 쇼하는 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빠지면서 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소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좀 진단이 없이 그냥 단순히 트럼프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사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중으로 일관한 것도 아니고 반북으로 일관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또 잊어먹고 그냥 띄엄띄엄 했던 그 말들만 들어와서 트럼프는 반중이고 바이든은 친중이고 트럼프는 반북이고 바이든은 뭐 친북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것도 정말 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뭐 일부 번역가가 그 홍보를 해서 유명해진 PC라는 것도 네.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도 그게 미국의 이 서민이 미국에 출세한 이 사람들 상류층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위선과 가식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 문제이지.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이념화된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PC는. 맞습니다. 그럼 가식에 관한 문제, 문화에 관한 문제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PC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한국에 잘못 전달되어가 원래 본토보다 저기 그쵸. 변두리가 네. 더 웃기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잘하는 전통이 있죠. 뭐 성리학, 종교, 뭐. 다 뭐든지 그 나라 본토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한국은 도입해서 그걸 마치 떠받들잖아요. 옛날에 성리학도 그랬고 주작도 그랬고. 그러니까 PC라는 부분이 미국 내부에서 본다면 딱 그겁니다. 미국의 흙먼지가 날리는 쇠락한 그 읍내에 이 동네 펍에 몇 명이 앉았다가 쫙 이게 스포츠카 타고 근사한 남녀가 길을 물으면 어딘지 잠시 후에 뭐 시비가 걸려서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끼는 분위기. 딱 그게 PC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힐러리나 이 미국의 뉴욕, 워싱턴, 뭐 시애틀,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또 저 뭐 캘리포니아 LA 이런 데서 이제 이 뭐 IT니 뭐 저기 금융인이 금융인이 맞습니다. 이런 초다국적인이 이런 걸 하고 또 그들하고 연결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서민이 가지는 시각 이것들이 세계화로 우리 다 죽이네. 물론 그렇게는 연결해서 정밀하게는 생각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공장이 일자리가 다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것들이 가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무슨 낙태니 페미니즘이니 뭐 개인이 다 허용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분노를 이 경제적인 문화적 요소로 비판하는 게 이게 PC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옛날 영화 이제 스미스 씨 워싱턴 가다 이런 보면은 이제 그 영화에서 설정이 이제 그 아주 미국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미국 이제 그 농촌의 도시에 정말 서로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근데 워싱턴은 딱 거기에 대척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인식이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는데 저도 생각 드는 왜 이게 PC라는 문제로 격화되는 거냐면 그때만 해도 그래도 공동체 내에서는 그래도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일자리도 있고 농사도 짓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1980년대를 지나오면서 나프타니 뭐니 등등등등으로 점점 추락하다가 이제 2008년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진짜 좀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극도의 좀 분노로 표시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경제 문제가 핵심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 그렇습니다. 문화 전통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더티아리의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분노하면서 이 무력화된 공권력에 대해서 주먹을 휘두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PC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PC에 대한 해석 부분을 이게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곤란하고 문화적인 문제로 투영된 미국 사회의 전통 파괴인데 아니 전통이 파괴되더라도요 이 사람들이 향수주의자나 노스탈자주의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 타고 다니던 서부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일자리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PC를 뭐 분노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분노를 온갖 행태로 폭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경제의 문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만 하시면 사실 이제 이 트럼프 현상에 대한 그 큰 맥락이 잡히는 것인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트럼프의 당선과 낙선 모두 결국은 미국 서민층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 불안,
고통을 완화를 해주겠다는 어떤 전망조차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결국 그것이 트럼프의 낙선 실패로 지금 비교가 될 것이다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뭐 소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반트럼프주의를 이제 반트럼프 정서를 이제 등에 업고 바이든이 당선은 되겠지만 뭐 바이든은 제가 볼 때 좀 과도기적인 존재에 불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바이든이 뭐 획기적인 핵을 긋거나 이럴 게 아니라 못하고 결국은 그 지금 미국의 기성 정치권에서 현재 미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뿌리 깊은 분열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그렇고, 기득권화 됐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가 이제 뭐 애국당이라는 당을 만드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념적으로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가 그의 지도자가 돼서 그걸 가지고 성공하고 못할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가지를 못할 거라고 네, 봐요. 여러 가지 수사가 들어오고 하면 발 빼고요. 막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뭐 국회로 가라 해놓고 발 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사실은 한 20, 30년마다 한 번씩은 이 인민주의 정치인이 있어요. 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네, 네. 그런 흐름이 지금 60년대 말에 이제 조지 웰레스 이후에 끊어졌는데 네. 다시 또 그런 정치인이 등장할 거란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정당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인민주의 정당이 네, 네. 우리 혁명 20일 같은. 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좌우의 민주당 공화당을 한번 흔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미국 정치가 전파하고 또 바로 잡아지는 거죠. 지금은 거기도 적대적 공생이에요. 네, 네. 기득권적인.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뭐 정부 바이든이 뭐 재선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 좀 생각이 들고 결국은 다음 대선 뭐 그 이전에도 결국 좌우 포퓰리즘 세력이 다시 한번 이제 그 힘을 발휘할 것인데 뭐 제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미국에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그나마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어떤 어젠다 그다음에 더 나은 인물이 나와야 좀 미국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지 네. 지금 뭐 많은 사람 뭐 한국 지금 뭐 보수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만약 정말로 돌아와서 또 다시 정치판에 등장하는 그 자체가 어떤 미국 혼란 미국이 더 저기 어려워지죠. 미국의 정체나 혼란을 그대로 그러니까 가속화된다는 점을 그대로 대표하는 모습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우리가 오늘 그 미국 대선 결과를 바라보면서요 한번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미국은 모순이 심화되어서 갈 때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흐름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미국 정치가 나아질 거라 이래 봅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요즘에 그 보궐선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1대1로 붙어도 진짜 이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 10년이 이제 그 출연 경력이 10년이 넘는 그렇다고 연기력도 없는 그런 배우들만 지금 셋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연기력으로 검증받지 못한 이제 그 늙은 배우가 무언가 이제 좀 그 어필을 하려면 연기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기력을 갖춰야 되는데 연기력은 갖출 생각은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보궐선거에서 1대1도 되지도 않겠지만 1대1 된다고 그래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하여튼 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을 때는 뭐 또 개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성도 얘기를 하면서 좀 저한테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는데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후보가 그런 얘기조차도 지금 안 하고서 서로 뭐 이상한 얘기들만 서로 나누고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어두운데 결국은 그 대중이 바보 같지만 그래도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속아도 속는 것이니 좀 내용과 정책 개발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 그게 오늘날 트럼프의 모습이 좀 던져주는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